김 기자님 채널보다 클걸요? 편집 그만하지. 사기꾼보다 못 나오는 사기꾼 잡는 기자 채널.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다시 팔렸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팔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고 뭐 내부적인 거는 저도 지금 조사를 하고 뭐 수사를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에 잡히면 한번 인터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법률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 친구랑. 아, 이렇게 셋이서? 네. 제 영상을 봤다면 제 아구창한테 치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너무 조롱을 많이 섞어갖고. 근데 왜 그딴 짓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돈은 이제 솔직히 돈은 뭐 별개로 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신뢰나 약속을 저버리고 왜 그런 짓을 했나. 물론 SNS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울 수도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 물론 대도 않는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 입으로 듣고 싶은 거죠. 그분이 또 거짓말을 많이 한 걸로 유명한데 네네. 혹시 또 생각나는 거짓말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력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말할 땐 고려대 경영학과라고 있어요. 고려대 경영학 학벌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어떠한 게 없는데 그 친구 항상 내가 고대 나왔잖아, 내가 호랑이의 기운을 받고 나왔 뭐 이런 식이죠. 고대가 호랑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분이 호랑이 문신을 했다는. 예. 팔에 이쪽인가? 아무튼 호랑이 문신이 있어요. 고려대에 있고 독수리도 하나 있어요. 연대랑 고려대 뭐 하나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 호랑이랑 치타인가? 아무튼 그 맹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무슨 대학이랑 뭐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근데 재밌었던 거는 저는 서울에 그냥 중견대학 그 뭐 모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5, 6위권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형은 많이 통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난 고려대거든.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공부 좀 했네. 나는 고려대고 일반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이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형은 이런 느낌? 서울에 한 중간 이상 나왔으면은 나하고 말은 좀 통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나요? 그쵸. 그게 또 본인한테 드러났던 것 같고 그런 뭐랄까 저희가 친구 사귈 때 미안한데 저희 학적부 좀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미친 사람 되죠. 그쵸. 학생증 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예. 그 친구는 물론 그 확인하는 사람이 막말로 없으니까 그런 짓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 그 친구가 이력서를 낸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채용 쪽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봤는데 그때도 고려대였어요. 뭐 실제로 어떤 곳이었나요? 실제로 고려대긴 했는데 지방에 있는 조치원 캠퍼스에 있는 분교였죠. 근데 그마저도 제적당했습니다. 사실은 학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네요. 그쵸. 정확하게 고졸이죠. 근데 그 학교에서도 그 과잠이라고 하죠. 그 과에서 그 단체로 맞춘 잠바 그것도 사기를 쳐서 좀 안 좋게 됐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제가 사실관계까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그쪽 출신인 분들한테 좀 저도 조사를 나름 해야 되니까 여쭤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만원짜리 뭐 6만원에 팔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안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잠바 같은 이제 학생회에서 파는 물건은 좀 이익보다는 이제 공유 차원 혹은 나눔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이익 차원에서 접근했다. 굉장히 경영학도다운 마인드였긴 했어요. 그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그쵸. 불법은 아니죠. 근데 공지할 때는 뭐 6만원을 하고 실제 입금해준 돈은 뭐 3만원 치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게 원가가 6만원이라고 한 건가요? 그쵸. 그럼 그건 좀 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건 원가를 좀 허위로 작성했다. 네, 그쵸. 그리고 아까 잠깐 이력서 얘기했는데 저희 회사에 오너분이 계시잖아요. 그 오너분이랑 미팅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한번. 근데 보통 그런 내용은 뭐 누구랑 만났다 그러면은 뭐 사실대로 말하면 상관이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연예인 누구를 만났다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연예인이 막 나한테 술도 따줘 막 이랬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짓말. 그것부터는 허위 사실이 되니까. 그쵸. 근데 그런 허위 사실을 만약에 진짜 따라준 적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상대방은 이미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유명한 분이었는데 자기가 말하니까 끔뻑 죽더라. 자기가 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뭐 너무 좋아하셔서 연봉 계약도 그냥 일사천리로 했다. 밖에다가 자기 연봉이 그 억대로 표현을 한 거죠. 원래는 얼마였나요? 원래는 반도 안 됐어요. 그거에 반에 반? 한 30% 내지 40%? 3, 4천? 네, 근데 그것도 거절됐어요. 그 정도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윗분들이 판단하신 거니까 뭐 잘 안 됐고 뭐 저는 합류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는 나가려 놨는데 밖에다가는 자기는 합격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혹은 더 좋은 데 가려고 안 갔다.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 채용은 혹시 본인이 추천하신 건가요? 아니 다른 분이 추천하셨는데 그분도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번 피해자들은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네요. 네, 되게 선의
선의로 저희는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악의로 갚은 거죠. 피의자를 어떻게든 한 명의 사회인으로 자립시키기 위해서 그쵸.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그쵸. 돈도 사람 주고 만들려고. 뭐 그랬던 거네요. 네, 안타까웠던 게 있었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동생이니까 사람은 다 실수하니까 예. 그 부분에서 그래 뭐 돈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솔직히 갈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군다고 돈이 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였던 거였고, 그 와중에도 허세를 뿌리고 다녔던 거죠. 어떤 것을 뿌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갈 수 있었지만 안 간다. 돈을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막 이런저런 에어비앤비를 하겠다는 둥, 곱창집을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수금을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 돈은 거의 없는 건가요? 저희한테 표현할 때는 저희가 들은 거예요. 어떤 코인에 박혀 있어서 혹은 어디 부동산 투자에 지금 돈이 몰려 있어서 지금 당장 융통이 안 된다. 근데 사업하다 보면 원래 자금이 막히곤 하거든요. 약간 예.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인식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은 그냥 다 꼬라 박은 거죠. 음. 표현이 좀 경박했는데 예. 어떤 코인에 한 번에 목돈을 집어넣어서 다 소위 말하면 물렸다. 몰빵했다. 그쵸. 근데 그게 정말로 몰빵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써버린 건지 그건 냉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 추측으로는 다 쓰진 못했고, 왜냐면 들어간 돈을 아무리 사람이 돈을 많이 써도 예. 그 단기간에 그 돈을 다 쓸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음. 코인에 물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런 와중에도 허세를 부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네.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둥, 그쵸. 소고기를 먹으러 가고 스시를 먹으러 간다는 둥. 오마카세를 먹으러 간다는 둥, 어디가 맛있다는 둥, 미슐랭이라고 하죠? 그런 예. 데만 찾아간다는 둥,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땐 아무 생각도 안 들었나요? 그때는 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죄는 아니니까. 죄는 아니니까. 근데 자기 소득이나 현재에 비해서 과하다고 좀 생각했는데 그 남의 소비 가지고 지적질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 돈이란 거는 그때는 인지 못했던 거네요. 그쵸. 그때는 인지 못했죠. 내가 빌려준 돈은 병원비로, 그리고 본인이 버는 돈은 오마카세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솔직히 말하면 그거 자체는 좀 그렇긴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병원비 돈도 없는 친구가 그렇게 놀 여유가 있나? 라는 생각했는데 왜 주먹을 꽉 주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복받쳐 올려. 예. 근데요?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네. 근데 뭐 소비에 관해서는 본인 자유니까 그게 예.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거에 대해 지적질한다는 것 자체가 괜히 내가 고나리질을 하는 거 아니냐. 그쵸. 꼰대 될까봐 소위. 네. 그리고 매일매일 물론 빈번하긴 했는데 분명히 빈번했잖아요. 그쵸. 저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다. 본인이 다 샀을까? 혹은 얻어먹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얻어먹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도망을 가고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쵸.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연락이 안 됐을 때. 하루, 이틀, 솔직히 일주일.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럴 때는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네, 왜냐면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의도적으로 생각하는데 흔히 말하는 푸사 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필 사진이랑 그 카카오톡 열면은 뒤 배경으로 딸린 예. 사진 그게 있는데 마침 그 사람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 사람과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남긴말. 그래서 자살 암시처럼 보이게 좀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은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뒤로는 아니다. 이 새끼는 분명히 튀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단서를 좀 찾은 게 있나요? 그 친구가 살던 집으로 월세나 뭐 전세나 뭐 어쨌든 간에 부동산 업자를 끼게 되잖아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경찰이랑 그 방문을 했던 날, 억지로 문을 뜯었던 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업체를 찾아가요. 어떻게 된 거냐, 보증금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자기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자기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하고 보증금이나 이런 건 자기 부모님 계좌로 이렇게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해외로 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가 찾은 그 사람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거고, 저희가 그 공식적인 루트로. 그 뒤로는 솔직히 방법 찾은 게 없죠. 지금 거의 3달 좀 넘었나요?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뒤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얻은 정보는 없어요. 다만 그 와중에 그 사람의 어디서 봤다던가 이런 익명상의 제보는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언젠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국내나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신분증 검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해외를 나갔다 그럼 여권을 쓰니까 그런 거에 걸릴 테고 어쨌든 간 잡힐 것 같긴 해요. 그 남은 생인 되게 많이 공포시효도
한참 남았고, 저는 베스트는 뭐 어디 해외에서 잡혀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거의 교도소 좀 살다가 또 입국해서 또 살다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당한 피해자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봐드려줘야죠. 피해자신데. 그쵸. 솔직히 이제 돈은 돈이고 그냥 뭐 좆됐으면 좋겠다가 솔직한 심정? 근데 일말에 그런 약간 동정심 남아있긴 해요. 도대체 어디서 그게 나오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솔직히 제일 궁금하고,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는 밖에 보여질 때는 돈만 약간 영리치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 껍데기 까보니까 빚쟁이다 이런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국이 되지 않았나. 아, 이 새끼가 그 도망가기 직전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이 생각이 조금 들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좆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막상 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약간 그런 마음? 근데 저는 되게 온건하게 대응하는 편이고, 다른 분들은 뭐 더 안 좋은 방법도 생각을 하시죠. 욱하신 마음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오늘 만난 이 피해자는 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나 날리셨는데 피해액과 실제로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은 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빌려준 돈이라는 것 자체는 저 스스로 여유가 있는 자금,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이어서 그랬고, 솔직히 답답한 건 있죠. 그런데 저는 뭐 조바심 낸다고 화를 낸다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굳이 그런데 연례 필요 없다라는 주의고, 시간이 해결해줄 걸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언젠간 잡힐 거니까 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튼 언젠간 만날 건 확신이 있고 뭐 여유가 없진 않습니다. 뭐 만나도 좋고 무덤에서 봐도 좋고 상관없어. 어쨌거나 곧 이제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도피 행각을 한다면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3억에 도망간 게 좀 황당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3억 가지고는 안 도망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아무리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 졸업생이어도 3억의 인생을 걸기엔 너무 적지 않나. 내 인생의 값어치가 3억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요. 아직 30도 안 되고 28, 7 뭐 이 정도 나이대에 3억이 물론 그 받으면 큰 돈인데 내가 이걸로 인생을 저당 잡기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도망 다녀야 되고. 그쵸. 평생 얼마나 쫄리며 살 거며 또 일반적인 직장도 얻기 힘들죠. 막말로 그걸로 인생을 날리기엔 너무 아까운 금액이죠. 그리고 이분은 좀 최근에 유명해져서. 그쵸. 그 친구가 키우던 유튜브 채널만 잘만 운영했어도, 진짜 잘만 운영했어도 내년 내후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호진월드, 김 기자님 채널보다 클걸요? 편집 그만하지. 사기꾼보다 못 나오는 사기꾼 잡는 기자 채널. 명치를 그냥 원투 하시네요. 예. 어쨌건 그분이 한참 잘 나가는 유튜버일 때. 그쵸. 진짜 그때 엄청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했죠. 근데 그때 이 사건 한 방으로 채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채널 자체를 없앴는데 최근에 다시 살렸어요. 일주일 전쯤에. 그 친구가 일주일 전쯤에 채널 다시 살렸는데 아마 심경의 변화? 뭐 어쨌든 간에 도피 생활 그만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본인한테 어떤 압박이 안 들어오니까 아, 사기쳐도 별 이상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오히려 그분이 찾아와서 피해자님한테 나 진짜 이제 유튜브 잘 키워서 네네. 돈 열심히 갚겠다. 나 뭐 더 이상 고소하거나 망신 주기나 더 이상 날 놀리거나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 돈 갚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제안 아닌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충분히 들어줄 가치가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요? 지금 5월이죠. 저한테 약속한 날짜는 12월. 5개월이나 지났어요. 이자나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뢰적인 부분도 많이 까졌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칙적인 제안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프리카 TV에서 별풍하는 거라면 허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진 채물 다 갚칠 때까지 똥꼬쇼를 한다라는 조건 하에 묻지 마시고 진지합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인가요? 별풍이 제일 재밌지 않아요? 별풍은 막말로 미션으로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하면 금방 벌 수도 있고. 그쵸. 예를 들면 뭐 날계란 50개 먹어라. 뭐 그런 것도 재밌고 뭐 저에게는 부모님이 사기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엄마 여기서 사기는 사기쳤다의 사기가 아니라 암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엄마한테 전에 그 확인 전화 받아오기 뭐 이런 미션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암 사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미션 시킬 수 있어서 그런 거랑 좀 동의할 법한 각이 조금 있는데 어쨌거나 글쎄요. 굳이 제가 그 제안을 들을 필요는
어렵죠. 법률적 검토를 해봤을 때 채무는 채무고 형벌은 형벌이더라고요. 저는 징역도 살고 재산도 갚고 이랬으면 좋겠죠.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좀 강한? 아니죠. 미움?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온적?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입한 돈은 여유 자금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여유 있는 분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인간적인 배신감이었고 진짜 급박한 분은 자기 신혼집 보증금을 넣어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아예 파탄이 나요. 그런 경우는 그 분노가 장난이 아니겠죠. 다른 분들은 뭐 유학 자금을 쓰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뭐 차가 안 좋으니까 차를 새로 사라고 주신 돈도 있고 뭐 이런 자금이 그 사람들은 되게 소중한 자금인데 그런 거를 진짜 말도 없이 그냥 튀고 날랐으니까. 본인은 어느 쪽인가요? 저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가요? 저는 배신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배신감이 좀 더 크다 정도. 지금 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토진 씨에게?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김 기자님이 MC를 좀 봐주시면서. 그런가요? 네, 서로 팩트 체킹하는 거죠. 둘이 누가 맞냐? 네, 고려대생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였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도 나쁘지 않죠. 알파식에 갖고 왔냐?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프리카로 했으면 좋겠네. 어디서 사셨냐? 그 사는 사이트 링크 좀 달라. 나도 한 대 차보자. 뭐 이런 식인가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면 그분이 심각한 망신당하기 정도가 아니면 돈으로는 그렇게 해결보고 싶지 않다는 쪽이 크네요. 뭐 망신은 그냥 솔직히 재미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네.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망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법률적이든 금전적이든 간에 그 본인이 명성을 통해서 그만큼 사기를 쳤으니까 그에 대한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물밀듯이 여러 가지 제보가 막 들어옵니다. 뭐 나한테도 이런 거짓말했다, 나한테는 저런 말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위 말하는 말이 마려운 사람이죠. 말이 마려워가지고 계속 터는 거야. 근데 그거가 사람이 말하다 보면 과장도 섞일 수 있고 허풍도 섞일 수 있는데 허풍이나 과장은 요만한 일을 부풀리는 건데 그 친구는 아예 없던 일을 가져다 말하니까 저희 생각에 약간 리플리 같은 거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그럼 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나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으시면 되고 그 친구는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암 진단은 그분이 이분한테 돈을 빌릴 때 그 어머니가 대장암 4기라고 했어서 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어떤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냥 건강이 염려되셔가지고 제 자식이 그랬으면 저는 그냥 화병 나서 죽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곽호진 씨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성격판 안 보진 않을 것 같고 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하고 싶네요. 내가 최근에 이제 도망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다. 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 형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이쯤 되면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발이고는 좀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건 만나봐야 알겠죠. 근데 더 이상 제가 그 양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양보해야 될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만 피해본 게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해야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일단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딱 그 정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무슨 생각을 그랬냐. 만약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최근에도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 빌려줘요. 근데 돈 좀만 빌려주세요. 돈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돈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벌리는 게 아니라서 저는 사정에 의하면 좀 빌려주는 편이에요. 그게 뭐 제가 곽호진씨에 사기를 당했다 해서 뭐 제가 뭐 대출업자나 대법자는 아니지만 친구들이나 이러면 필요하면 빌려줘요. 물론 차용증은 다 써요. 누구든지 아무리 친해도 쓰는데 옛날보다 확실히 좀 금액적으로 주의를 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곽호진 씨한테 사기당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게 있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 곽호진 씨가 제가 SNS를 통해 알게 됐는데 그렇게 만나야 될 인연을 좀 더 주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SNS로 사람 만나는 거랑 이런 접근에 관해서는 좀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끝! 너무 철저하게 익명을 요구하셔서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요 전혀. 누군지 모를까? 알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소름 끼치게 짐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보면서 이거 누굴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이 편집될 것 같은데 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이서 손잡고 정신과 가세요. 분노 조절 장애, 리플리 장애.